안녕하세요. 친절한 회계사 허승용입니다. 지난번에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영상을 전해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하셨습니다. 마침 2020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예정되어 있어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지난번 근로장려금 영상과 함께 이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에 대한 영상을 함께 봐주시면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다가오는 2021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 사이에 진행되는 2020년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꼭 놓치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영상 뒷부분에는 근로장려금과 관련해서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해 정리해봤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년에 4만원만 근로소득이 있어도 최소 1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근로장려금 제도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지원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제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에 연계된 소득지원 제도를 말하는데요.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으신 분들이 근로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총소득 금액은 2천만원 미만, 호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 기준 금액은 3천만원 미만, 그리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총소득 기준 금액은 3,6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말씀드린 이 소득 요건 외에도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됩니다.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만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근로장려금은 1년에 한 번 신청해서 지급받는 제도인데요. 1년에 한 번 지급하다 보니까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하고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시점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2020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인 2021년 5월에 정기 신청을 하게 되면 2021년 9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소득 발생 시점과 근로장려금 지급 시점 간의 시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소득 지원 효과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는데요. 이러한 소득 발생과 장려금 지급 사이의 시점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6개월 단위의 반기 신청을 통해서 올해의 소득으로 올해의 근로장려금을 지원받게끔 하고자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는 2019년에 처음 도입이 되었는데요. 우선 2019년에 처음 도입된 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의 대상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인데요. 이 중에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이 있는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과 종교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매년 5월에 있는 정기 신청을 통해서 근로장려금을 받으시면 되고요.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 중 반기 신청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반기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수령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2020년 9월에 2020년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어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했는데 하반기에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 2021년 3월에 있을 2020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 경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소득자는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반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 있을 정기 신청 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기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의 경우 일정은 2020년 1월에서 6월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은 2020년 9월 1일에서 15일까지였고요. 심사를 거쳐 2020년 12월 중에 장려금 지급이 마무리되었습니다. 2020년 7월에서 12월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은 다가오는 2021년 3월 1일에서 15일까지 진행이 되고 검토를 거쳐 2021년 6월 중에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2020년 전체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인데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2021년 9월 중에 대상자에게 근로장려금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장려금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상반기 신청 시 35만 원, 하반기 신청 시 35만 원, 그리고 정기 신청 시 30만 원,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100만 원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만약 반기 신청 수령 금액이 15만 원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 시 지급되지 않고 정기 신청 시 전액이 지급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최종적인 수령 금액을 비교를 하면 반기 신청을 통해서 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나 정기 신청을 통해서 지급받는 경우나 최종적인 근로장려금의 수령 금액은 동일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ARS 신청 방법, 두 번째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한 신청 방법, 세 번째는 인터넷 PC, 그러니까 홈택스를 신청하는 방법, 네 번째는 장려금 전용 전화 상담실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로 ARS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에 있는 개별 인증번호 8자리 숫자를 확인하시고요. 1544-9944로 전화를 하신 후에 반기 근로장려금 1번을 눌러주시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신 후 동의 후 신청하시려면 다시 1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미 등록된 계좌와 연락처가 있는 경우 안내된 연락처와 계좌번호 확인 후에 이상이 없으시면 1번을 눌러주시면 신청이 완료되고요. 등록된 계좌와 연락처가 없는 경우에는 계좌 수령은 1번 을 눌러주신 후 은행 코드 및 계좌번호 입력 후 샵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두 번째는 손택스를 이용한 모바일 신청 방법인데요. 휴대폰에 손택스 앱을 설치한 후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선택하고 신청 제출 화면에서 신청하기를 눌러주신 후 주민등록번호와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세 번째는 PC를 통한 신청 방법입니다. PC를 통해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반기 신청 화면 바로 가기를 선택한 후에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간편하게 신청하기를 선택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 신청하기를 선택해서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장려금 전용 전화 상담실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인데요. 전화 또는 모바일 PC 등을 통해 신청이 어려운 70대 이상 고령자의 경우 장려금 전용 전화 상담실에서 장려금 신청을 대행해주고 있으니까 고령자분들께서는 장려금 전용 전화 상담실을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자주 하시는 질문에 대해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근로소득이 있는 구성원이 한 가구에 둘 이상인데 근로장려금은 누구에게 지급이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에서 한 명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한 가구 내에 둘 이상이 신청한 경우 거주자와 배우자 간의 상호 합의로 정한 자, 두 번째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세 번째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의 순서로 판단해서 한 명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한 명에게만 지급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재산이 2억 원을 넘게 되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게 되는데 이 재산가액 2억 원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2억 원을 따질 때 세대를 이루고 있는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을 넘게 되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이 안 되게 됩니다. 이때 합산되는 금액은 주택의 공시지가, 전세금, 그 다음에 은행에 맡겨진 예적금이 있는 경우에는 예적금의 합계, 그리고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차량의 금액까지 모두 합쳐서 재산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자기의 차량이나 집을 대출로 샀다고 해서 이런 부채가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인데요. 내 계좌가 압류가 됐는데 다른 사람의 계좌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정말 아쉽지만 근로장려금은 본인의 계좌인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 그러니까 배우자는 물론이고 부모님, 자녀, 직계 좀비속 등의 계좌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계좌가 아니면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본인의 계좌가 아니거나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 통지서를 발송하게 되는데요. 환급금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는 이 수령한 환급금 통지서하고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게 되면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근로장려금 수령 계좌를 4명이의 다른 계좌로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기존에 근로장려금 신청 시 기입한 계좌가 정지가 되어 있거나 해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근로장려금 수령 계좌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변경하려고 하는 계좌가 본인 명의의 계좌라면 당연히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 방법에는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안에 변경을 하는 경우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중에 계좌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ARS나 모바일 손택스 또는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화면에서 직접 계좌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변경하는 방법인데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에, 즉 이제 5월 말까지니까 6월 1일 이후에 홈택스에서 계좌 변경 신고서를 제출을 하거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복지계좌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면 계좌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분을 지급받은 달 이후에 계좌를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의 근로장려금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를 통해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째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및 정기 신청 기간을 모두 놓쳤는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매년 9월에 있는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을 놓치는 경우에는 다음해 3월에 있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이나 5월에 있는 정기 신청 때 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5월 정기 신청 때도 깜빡하고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을 놓쳤을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 제도라는 게 있어서 신청 기간 마감으로부터 6월까지 기한 후 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데요. 정기 신청 기한이 5월 말까지니까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을 통해 놓쳤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원래 받아야 할 금액에서 10%가 감액이 돼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기간 내에 신청하시는 게 유리한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째인데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았는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주변에 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고 안내문이 날아와서 신청을 했는데 장려금 지급이 거절되신 분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아니,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했더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이라는 것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번 신청해보세요 라고 안내하는 목적이 통지서라고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도 심사를 거쳐서 지급 대상자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통지서가 날아왔다고 해도 본인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근로장려금 수령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콜센터 02-2114-2199로 전화를 해서 제외된 사유에 대한 문의를 하실 수 있고 소명하실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소명자료 제출 후에 다시 근로장려금 수령 대상이 되실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와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다가올 2021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에 진행될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꼭 기억해 두셨다가 신청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회계사 허승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